서울역 5호선 환승구역. 퇴근 시간과 맞물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서로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기.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벽을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72세 강영철. 영철은 한때 서울의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억만장자였지만 지금은 치매 초기 증상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노숙자로 오해받는 처지였습니다. 노인의 초라한 차림새는 주변 사람들에게 빠르게 평가당했습니다.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냐?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노숙자인가? 사람들은 그를 힐끔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영철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떨며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그만두고 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그 순간 청소 도구를 들고 지나가던 50세 이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지하철에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지민은 그의 떨리는 손과 멍한 표정을 보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영철은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말했다. 여기서 잠시 앉으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그녀가 자판기로 향하는 동안 멀리서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이지민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관리자는 지민을 차갑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잠깐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려요?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책임질 거예요? 본인 할 일이나 하세요. 관리자는 눈을 치켜뜨며 말을 이었습니다. 청소부가 노숙자까지 챙기는 거, 그거 업무 아니에요. 영철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얼굴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영철은 겨우 말을 꺼냈지만 관리자는 비웃었습니다. 길을 물으려면 다른 데 가서 물으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만 불편해진다고요. 지민은 관리자를 노려봤습니다. 이분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셔서 그녀가 말했지만 관리자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지민 씨, 오늘 안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올리세요. 아니면 떠나는 게 낫겠네요. 벤치에 앉아있는 강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외투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영철은 구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희미하게 적힌 강영철 도시개발 대표이사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걸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영철은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서울은 아시아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젊은 시절의 강영철은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철은 5호선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수많은 도시 재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인물로 업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영철은 항상 바빴고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영철은 늘 이렇게 말했지만 그 뒤에는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아내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철은 집을 돈으로 채웠습니다.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이 있었지만
정작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영철은 주머니 속 명함을 다시 쥐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 있던 내가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인이라니.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민은 영철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이 일자리까지 잃는 건데 어떻게 해야 하지? 지민은 두 아이를 생각하며 걱정했습니다. 두 아이는 아침마다 엄마 맛있는 반찬 없어요? 라고 물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힘이 되곤 했지만 지금은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아이들을 굶기게 될지도 몰라.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을 그냥 두고 가면 나중에 더 후회할 거야. 강영철은 벤치에 앉아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의 소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 큰 소음으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더라. 이렇게 비참해질 사람이 아니었는데 영철은 자신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반면 이지민은 노인의 곁에 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분을 그냥 두고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를 두고 떠나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민은 다시 노인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른 가족분이나 지인이 있으신가요? 제가 연락을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영철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한테 가족이 있었나? 아니, 있었지. 있었는데. 영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고 지민은 그의 상태가 더 이상 좋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관리실에 가서 휠체어라도 빌려올게요. 지민이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뒤에서 관리자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지민 씨, 또 뭐 하는 겁니까? 이 정도면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네요. 지민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관리자님, 이분이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제가 조금만 더 도와드리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고개를 저으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이런 분들까지 챙기는 게 당신 책임이에요? 청소부라면 청소만 하세요.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지민은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았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민은 짧게 대답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아니야. 그렇다고 이분을 두고 갈 순 없어. 누군가는 도와야 해. 관리자는 지민이 물러서는 것을 보고 고개를 흔들며 노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이런 곳에 계시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합니다.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며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보여드리면. 그러나 영철은 이미 손에 쥔 물건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작은 금속 물체가 땅에 떨어져 구르고 지민이 빠르게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시계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은은하게 빛나는 골드빛 표면, 그리고 뒷면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강영철 도시개발 20주년 기념. 지민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들고 읽었습니다. 고개를 든 지민은 영철을 다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시계가 어르신 거 맞으세요?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영철은 손을 떨며 시계를 받으려 했지만 관리자가 갑자기 시계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강영철? 도시개발? 이거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닌가요? 요즘 이런 물건 가짜로 만드는 기술 대단하다던데. 관리자는 시계를 뒤집어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걸로 대표이사 행세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르신, 그냥 여기서 나가세요. 이런 소동 피우지 마시고요. 영철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손끝이 시계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받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힘이 빠진 팔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자님, 그 시계는 정말로 어르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물건을 아무나 갖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히 말했지만 관리자는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지민 씨, 설마 이런 얘기를 믿는 겁니까? 이분이 진짜 도시개발에 이름을 올린 분이라고요? 영철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차림새를 보세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면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지민은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지민은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직접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잘못된 일 같아요. 그러나 관리자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지민 씨, 이런 소동이 계속되면 회사 방침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겁니다. 어르신도 여기서 나가주시죠. 이 시계는 제가 경찰에 넘길 테니까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영철은 비틀거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철은 머리를 감싸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계는 내가 만든 도시를 기념해서 받은 건데 내가 정말로. 그의 말은 점점 희미해졌고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지민은 그의 떨리는 손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지민은 관리자를 향해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시계 제가 다시 가져올게요. 경찰에 넘길 필요 없습니다. 관리자는 비웃으며 시계를 돌려줬습니다.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분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어르신, 이 시계 정말로 특별한 거죠?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그 순간 영철은 손끝을 떨며 시계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불현듯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계 내가 만든 도시 그때 직원들이 줬었지. 나를 위해. 영철은 간신히 말을 꺼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걸로 계약을 축하하고 서울을 만들었어. 그의 말은 흐릿했지만 분명한 단서를 드러냈습니다. 지민은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어르신이 정말로 강영철 대표님 맞으신 건가요? 영철은 고개를 들었지만 다시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 지금의 나를 보면 아무도 믿지 않아. 지하철 벤치에 앉아 있는 강영철의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시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영철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어루만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그때 도시를 축하했었지.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는 거야? 그냥 노숙자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야? 조롱 섞인 목소리가 멀리서 흘러나왔지만 영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이 이지민은 관리자와 다시 대면했습니다. 이지민 씨, 지금 상황을 보면 알겠죠? 어르신을 돕겠다고 나섰다가 일이 더 커졌잖아요. 이런 일로 민원이라도 들어오면 회사 입장에서 당신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지민은 관리자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님, 저분을 그냥 두고 가면 나중에 큰 사고라도 생길지 모릅니다. 저도 제 책임을 다할 테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관리자는 차갑게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책임요? 그럼 아주 제대로 져보세요. 오늘 안으로 상부에 보고서 올릴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일에 방해만 된다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민은 관리자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지하철 환승 통로로 돌아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는 영철의 곁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더 불편한 곳은 없으신가요? 영철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이 시계가 모든 시작이었는데 영철은 다시 한번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그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지만 그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민의 머릿속에는 관리자가 던진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민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분을 돕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내가 이분을 외면한다면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을까? 지민은 영철의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러나 지민의 결심은 곧 더 큰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리자가 다시 나타나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이지민 씨, 제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자리로 돌아가세요. 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자님, 어르신이 이 상태로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이분을 돕고 난 뒤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될 겁니다.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관리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영철은 시계를 쥔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내가 직원들에게 이 시계를 나눠줬었지. 도시를 만들고 함께 축하하던. 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 사장님, 이 시계는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의 증거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지민은 그 말을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르신, 혹시 어딘가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나 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걸 보면 다들 날 잊었겠지. 그의 말은 자책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민은 영철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영철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순간 지민은 무언가 떠올린 듯 그의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이 시계에 새겨진 이름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시계와 관련된 분이나 회사가 아직 연락 가능한가요? 영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지민은 결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지민은 시계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를 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계에는 강영철 회장님 도시개발 기념 20주년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 같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 너머에서 굵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영철 회장님과 관련된 연락처입니다. 누구시죠? 지민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지금 한 어르신을 돕고 있는데요. 이 시계에 적힌 이름이 강영철 회장님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혹시 관계가 있으신지.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그분께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습니다. 영철은 곧장 지민과 영철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영철은 영철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손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민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로 어르신이 그 강영철 회장님이셨던 건가요? 젊은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은 강영철 회장님이십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최근 종종 길을 잃으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늘 함께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잠깐 혼자 나가셨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영철은 남성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걸 다들 잊어버리진 않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뭔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은 젊은 남성에게 말했다. 이 여자가 나를 도왔어. 사람들이 날 비웃고 외면할 때 이지민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가.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남성은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지민 씨,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무사하신 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그 사이 관리자도 이 상황을 전해 듣고 놀라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의 정체를 미처 몰라서. 그러나 영철은 관리자에게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직원들을 이끄는 관리자라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 함부로 대하는 게 당신이 하는 일이야? 관리자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은 회사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지민 씨, 강영철 회장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서 당신을 추천하셨습니다. 본사에서 특별히 당신과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본사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영철은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지민 씨,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진짜 도시가 만들어지죠. 영철은 그녀에게 서울 내 새로운 복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지민은 영철과 함께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이끌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때 만들었던 이 도시에서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줘서 고맙소. 이건 당신의 도시이기도 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울의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든다. 지민은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지하철 환승구역의 차가운 벤치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따스한 햇살 속에서 새로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지민은 강영철 회장과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곳곳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희망의 도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젠 청소부가 아니라 책임자로 불리시네요. 이지민 씨. 영철이 웃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지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잊고 있던 가치를 다시 떠올리게 해줬어요. 도시를 만드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지민은 감동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두 아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과 웃으며 어울리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하는 일을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엄마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진정한 성공입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 말이죠. 어느 날 영철은 지민에게 특별한 초대를 했습니다. 이지민 씨, 이번 주말에 꼭 시간을 내주세요.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 레스토랑의 이름은 희망의 식탁이었습니다. 지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회장님이 새롭게 시작하신 레스토랑이군요. 영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 사람들의 지갑만 신경 쓰던 곳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죠. 레스토랑 안은 따뜻한 조명과 아늑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음식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밝은 미소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한 직원이 지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지민 씨,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지원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지민은 놀란 얼굴로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설마 제 이야기를 전하신 거예요?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따뜻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이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영철과 지민은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 도시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큼 다시 아름답게 변하고 있어요. 회장님. 지민의 말에 영철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도시도 세상도 더 따뜻해질 겁니다. 당신처럼요. 그들의 발걸음은 바쁜 도시 속에서도 조용한 리듬을 만들며 이어졌습니다. 지민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고 영철의 눈빛에는 잊고 있던 자부심이 되살아난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은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일을 하셨어요? 아이들의 질문에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오늘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조금 전해줬어. 지민은 아이들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며 그 불빛 속에는 그녀와 영철이 함께 만든 희망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새벽. 지하철역 환승 통로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친절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강영철은 과거의 성공과 현재의 성취를 연결하며 다시 한번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민은 자신의 용기와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 따뜻한 손길들이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 그리고 그 세상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